김건희 특검법 날아갔고요. 뭐 여당이 정말로 똘똘 뭉쳤다 또는 야당이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평가 다 뒤로 하겠습니다. 자, 김건희 특검법 부결됐고 그리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정했고 좀 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덩달아서 최 목사님도 이제 그렇게 고초를 당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. 그런데 서울의 소리는 항고를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. 어찌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저런 방식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좀 격하게 말씀을 하시던데. 그렇죠. 뭐 이제 원래는 뭐 제가 불기소 처분을 받니 기소를 받으니 뭐 이런 처분 결과를 나는 그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고 김건희 씨는 기소가 돼야 마땅한 거고 저는 이것을 언더커버 잠입 취재 차원에서 이게 선물과 청탁이 시도된 거기 때문에 저는 올바른 정신을 가진 검찰이라면 저는 무혐의로 하는 건 맞아요. 네. 그런데 저를 무혐의로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한 거는 김건희 씨를 살려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의 그런 처분이었지 정말 제가 이뻐서 처분 내린 게 아니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 시대를 역행하고 국민의 정서를 역행하고 있는 거죠. 첫째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폰을 반납을 했잖아요. 폰을 반납할 게 아니라 폰을 오히려 여사 폰을 압수수색을 해야 돼, 이 압류를 해야 될 그런 검찰이 거꾸로 폰을 반납을 하는 이런 역설의 현상. 그리고 지금 김건희 씨와 그 문고리 4인방의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고 경호처를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과거 아크로비스타와 커버넷 컨텐츠의 CCTV나 이런 출입자 명부를 압수수색하면 2년 반 동안 누가 왔다 가고 누가 뇌물성 선물을 주고 누가 청탁을 하고 민원을 했고 그런 것이 다 이제 입증이 되고 그런 수사를 방점을 둬야 되는데 이건 뭐 김건희 씨를 변호하기에 극복한 검찰이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특검을 굉장히 기대했는데 기대를 한 이유가 뭐냐면 특검이 되면 새로운 아주 원점에서 다시 이것을 제가 협력을 해서 재수사를 한다는 거잖아요. 특검을 한다는 건 재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명명백백하게 저는 저는 불량한 검찰이 아닌 특검 임명을 받은 분들을 제가 협력을 해서 진상규명을 할 각오와 결심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부결돼 가지고 상당히 아쉽습니다. 자, 특검을 이제 하게 되면 네. 실제로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다른 자료 이런 걸 목사님 좀 더 갖고 계시죠? 뭐 적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. 뭐 꼭 그래서 이게 돌발 질문이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. 제가 지난번에도 목사님이 뭐 썸네일에 뭐 또 다른 영상이 있다 뭐 이렇게 예. 나가셨는데 그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는 예, 않고요.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걸로 이제 이해를 예, 하고요. 예. 노임 여사 이렇게 이제 검찰이 이런 모습의 검찰인데 자 윤석열 대통령 용산과 국힘에서는 검찰 수사 끝까지 지켜보자. 부족하면 그때 특검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로 김건희 특검하고 최상면 특검을 피해가고 있는데 이 논리적 모순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아니 부글부글 끓는 거는 우리고 예. 대통령은 매우 기뻐하고 있을 것 같아요. 역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단속을 했더니 이렇게 또 일치단결하여 백사표나 부결표를 던졌구나. 얼마나 기쁘냐.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 아직 내 힘은 살아있다. 이럴 것 같은데 한번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. 그동안에 이 김건희 특검, 최상병 특검은 말할 것도 없고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부결시킨 이후에 현재까지 상황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한번 보자고요.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이번에 부결표 던진 103명에게 다 물어보고 싶어요. 부결표 던졌습니까? 이유가 뭡니까? 지난번 부결과 지금 부결 사이에 중간에 벌어진 수많은 이 여러 가지 단서들을 보고도 당신은 어떻게 부결표 던질 수 있습니까? 그게 당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것입니까? 이걸 꼭 물어보고 싶은데 네. 그 지난번 부결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 뭐였느냐 하면은 우선 첫 번째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판결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게 사실은 드러났어요. JTBC 보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판결에 나와 있는 그 증거들을 보더라도 그렇고요.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기에는 그게 다 검찰 발로 나오는 그런 소식 같단 말이죠. 그런 걸 보면서
야 정말 김건희 여사는 결백하구나, 방조범도 아니구나, 기소할 필요도 없고 정말 이 사람 불기소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? 게다가 지금 조중동과 같은 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명품백 사건 관련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할 방침이다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그거 여러분들은 납득을 한단 말입니까?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고 국민의힘의 의원이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벌어진 이 수많은 단서들과 기사들을 보고도 아, 이 사람은 역시 결백해, 이 사람은 지켜줘야 돼,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냐, 이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. 두 번째,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, 김대남이라고 하는 행정관에 녹취가 있었습니다. 2월 달부터 그렇게 적나라하게 그 사람이 자기가 찍어가지고 난 감사 자리도 갔어, 그런데 가려고 내가 보험 들어놓은 거야, 이런 말까지 하는 이 와중에 드러났어요. 게다가 한동훈 대표 대선 뭐 지지도 이런 거 횡령해가지고 했다, 이런 보도도 어떻게 연결돼서 했는지, 또 각종 이 세민연이라고 하는 무슨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각종 그 제보 같은 거, 고발 같은 거 하는 것이 무슨 공작에서 벌어졌는지 다 나왔어요. 방통위원들 얼마나 장난치고 있는지 다 나왔어요. 그리고 그 위에 또 벌어진 사건이 뭐였습니까? 요즘 제일 핫한 이슈, 명태균이라고 하는 책사, 그 사람이 언제부터 어디까지 누구를 어떤 식으로 좌지우지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보수 여당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놀아났는가가 사실은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. 이런 상황을 보고도 아, 우리는 대통령을 지켜야 돼, 대통령 분을 지켜야 돼, 이런 마음을 정말 가졌을까. 게다가 한동훈 대표 당대표 된다부터 지금까지 한 게 뭐예요? 대통령한테 밥 먹자 그랬다가 무시당했죠. 대통령하고 한번 만나달라고 했다가 무시당했죠. 밥 먹는 자리에서 멀찍이 떨어져 앉아가지고 제대로 말 한 번 못했죠.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죠. 그 모양을 보면서 한동훈 정말 잘한다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? 본인이 입으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라도 지킨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?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아, 우리는 역시 당론으로 이걸 부결시키는 게 맞아, 이렇게 마음을 정말 먹을 수 있었을까? 그게 지난번에 명품백 불기소하면서 검찰이 아, 나는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서 이걸 불기소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. 어느 누가 청탁금지법 위반을 500만 원어치 상당의 금품을 받은 대통령 부인에게 저 사람을 만나기 위한 통로를 선물을 준 거니까 그거 괜찮다라고 합니까? 청탁금지법이 바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, 결론적으로 아무리 많은 증거를 갖다가 앞에 들이대도 우리들은 절대 이 부인을 지켜야 돼라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.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. 대세는 유튜브, 그중에서 스픽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.